할머니 이거 받으세요. 진짜 괜찮으니까 꼭 택시 타고 가세요. 이렇게 예쁜 처녀가 어딨나. 내가 이거는 꼭 값을게. 정말 고마워요. 그날은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윤지는 퇴근 후 동네 마트에 들러 장을 보고 나오는 길이었어요. 버스 정류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한 할머니가 가방을 뒤지며 당황한 표정을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 어떡하지? 할머니의 작은 중얼거림이 윤지의 귀에 들렸어요. 윤지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윤지를 바라봤습니다.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이었는데 옷차림이 꽤 단정하고 품이 있어 보였어요. 아,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지갑을요? 어디서 잃어버리셨을까요? 글쎄요. 시장에서 장을 보고 나왔는데 가방을 보니까 없더라고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가방을 뒤져봤지만 지갑은 보이지 않았어요. 혹시 시장에 두고 오셨을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 같은데. 문제는 집에 가야 하는데 버스비가 없어요. 할머니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윤지는 할머니의 난처한 상황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삼성동인데. 좀 멀어요. 삼성동이요? 그럼 택시를 타셔야겠네요. 그게 돈이 없어서. 할머니는 부끄러운 듯 말을 흐렸습니다. 윤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지갑을 꺼내며 말했어요. 할머니, 제가 택시비 드릴게요. 아니야, 어떻게 그런 돈을. 괜찮아요. 지갑 찾으시면 그때 주시면 돼요. 윤지는 5만 원권 한 장을 꺼내 할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이렇게 큰 돈을. 미안해서 어떡하지.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정말 괜찮아요. 저도 길에서 곤란한 일 생기면 누군가 도와주길 바라거든요. 윤지의 진심이 담긴 말에 할머니는 더욱 고마워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이름이 뭐예요? 윤지예요. 이윤지. 윤지. 참 좋은 이름이네요. 나는 정이에요. 정이 할머니. 할머니라니. 그냥 이모라고 불러요. 윤지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이 이모님. 함께 택시를 잡아주며 윤지가 말했어요. 혹시 지갑을 못 찾으시면 연락 주세요. 연락처를 어떻게? 괜찮아요. 인연이 되면 또 만나게 될 거예요. 정희는 택시에 오르면서도 계속 고마워했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이런 친절 잊지 않을게요. 택시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윤지는 마음이 따뜻했어요. 누군가를 도와준다는 것은 언제나 기분 좋은 일이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친구 미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미영아, 나야. 응, 윤지야. 뭐해? 방금 길에서 할머니 한 분 도와드렸어. 또 무슨 일이었는데?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택시비가 없다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5만 원 드렸어. 5만 원? 윤지야, 너 정말 착하긴 한데 너무 선량한 거 아니야? 괜찮아. 정말 곤란해 하시더라고. 요즘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조심해야 해. 아니야. 그런 분 아니었어. 정말 품이 있으신 분이셨어.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윤지는 정희 할머니 생각이 났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었거든요. 지갑을 찾으셨을까? 한편 택시 안에서 정희는 기사에게 말했습니다. 기사님, 삼성동 태영빌딩으로 가주세요. 태영빌딩이요? 그 큰 건물 말씀이신가요? 네, 맞아요. 택시기사는 백미러로 정희를 바라봤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정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윤지, 참 좋은 아이네. 사실 정희는 지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어요.
지갑은 집에 두고 나온 거였죠. 하지만 그 젊은 여성의 반응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어떨까? 그런 호기심에서 시작된 일이었는데 윤지의 진심 어린 도움에 정희는 진짜로 감동받았어요. 저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구나. 정희는 윤지가 건네준 5만 원을 소중히 지갑에 넣었습니다. 택시가 태영 빌딩 앞에 멈췄을 때 건물 입구에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사님, 어디 가셨습니까?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미안해요. 잠깐 산책하다가 시간이 늦었네요. 정희는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윤지라는 아이, 다시 만나볼 수 있을까? 윤지는 전혀 몰랐습니다. 자신이 도와준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며칠 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라는 사실도 둘 다 아직 몰랐습니다. 곧 다시 만나게 될 거라는 놀라운 운명을. 다음 날 아침 윤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어제 만난 정희 할머니는 마음 한구석에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있었어요. 회사에서 동료 미영이 물어봤습니다. 윤지야, 어제 그 할머니 이야기 했잖아. 정말 5만 원이나 줬다고? 응. 지갑을 잃어버리셔서 정말 당황하고 계시더라. 윤지야, 너 정말 착하긴 한데 너무 순진한 거 아니야? 요즘 그런 수법도 있다던데. 미영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수법? 아니, 착한 사람 이용해서 돈 뜯어내는 거. 일부러 곤란한 척하면서. 에이, 그런 게 아니었어. 정말 품이 있으신 분이었다고. 윤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희 할머니의 진심 어린 모습이 기억났거든요. 그래도 조심해. 세상이 어떤 곳인데. 점심시간에 윤지는 또 다른 친구 수진과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지야, 결혼 준비는 어떻게 돼가? 수진의 질문에 윤지의 표정이 살짝 어두워졌어요. 그게 시어머니 될 분을 아직 못 뵀어. 왜? 민수 오빠가 뭐라고 하셨어? 오빠가 해외 근무 중이잖아. 그래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는 걸 좀 미뤄두고 있대. 언제 만날 예정이야? 이번 주 말쯤? 민수 오빠가 잠깐 들어온다고 해서. 윤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많이 긴장돼? 응, 진짜로. 민수 오빠 말로는 어머니가 되게 까다로우시다고 하더라고. 까다로워? 어떻게? 아들 결혼 상대를 고를 때 엄청 신중하시다나 봐. 이것저것 많이 따지신다고. 수진이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너 같은 사람 싫어할 어머니가 어디 있어? 너무 걱정하지 마. 그래도 첫인상이 정말 중요하잖아. 만약에 마음에 안 들어 하시면. 윤지는 정말 걱정이 많았습니다. 평범한 집안 출신인 자신이 민수의 가정 환경에 어울릴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민수 오빠네가 그렇게 대단한 집안이야? 응. 아버지가 큰 회사를 운영하신다고 들었어. 태영그룹이라고. 태영그룹? 완전 대기업이잖아.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러니까 더 부담스러워. 어머니도 되게 교양 있으신 분이라고 하고. 오히려 좋은 거 아니야? 교양 있으신 분이면 윤지 좋은 점을 알아봐 주실 거야. 하지만 윤지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혹시 뭔가 잘못 말하면 어떡하지?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윤지야, 넌 원래 예의 바른 사람이야. 평소대로만 하면 돼.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윤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빠, 나야. 윤지야, 어떻게 지내? 민수의 목소리가 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시차 때문에 그쪽은 오전이었을 거예요. 응, 그런데 오빠, 어머니 뵙는 거 정말 걱정돼. 민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또 그 얘기야?
우리 엄마 정말 좋은 분이라고 했잖아. 좋은 분이어도 까다로우시다면서? 까다로운 게 아니라 신중하신 거야. 아들이 좋은 사람과 결혼했으면 하는 마음이시니까. 그게 더 무서운 거 아니야? 윤지야, 걱정하지 마. 넌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하지만 윤지의 불안감은 여전했습니다. 오빠, 어머니께서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사람 자체? 진실하고 따뜻한지 그런 거. 사람 자체. 스펙이나 집안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가짐을 더 중요하게 보셔. 윤지는 조금 안심이 되었습니다. 그럼 괜찮을까? 당연하지. 넌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도 윤지는 계속 생각에 잠겼습니다. 따뜻한 마음. 어제 만난 정희 할머니가 문득 떠올랐어요. 그분에게 보인 자신의 모습이 정말 따뜻했을까요? 그런 마음가짐이라면 혹시 괜찮을까? 윤지는 옷장 앞에 서서 시어머니를 만날 때 입을 옷을 골랐습니다. 너무 화려하지도 너무 수수하지도 않은 단정한 원피스를 선택했어요. 거울 앞에서 옷을 입어보며 윤지는 다시 한번 다짐했습니다. 좋은 인상을 드릴 수 있도록 해야지. 그날 밤 윤지는 잠자리에 들기 전까지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분이실까? 무서우실까? 아니면 따뜻하실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자신이 이미 좋은 인상을 남긴 상대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상대가 바로 자신이 만나게 될 그 사람이라는 놀라운 사실도. 한편 다른 곳에서는 정희가 아들 민수와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며느리 될 아이는 언제 데려와? 엄마, 이번 주말에 뵙기로 했잖아요. 그래. 정말 궁금하네. 어떤 아이일까? 정희의 목소리에는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좋은 아이예요. 엄마가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좋겠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다 좋은 건 아니잖아. 그때 정희는 어제 만난 윤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런 아이라면 좋을 텐데. 정희는 지갑에서 윤지가 준 5만 원을 꺼내 바라봤어요. 저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 말이야. 정희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바람이 곧 현실이 될 거라는 사실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이번 주말 시어머니를 만날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오후 회사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혹시 윤지 씨 맞으신가요? 정중하고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어딘지 격식을 차린 말투였어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정희 여사님의 비서입니다. 윤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정희라는 이름은 익숙했지만 여사님이라는 호칭과 비서라는 단어가 이상했거든요. 정희, 여사님이요? 네. 며칠 전에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 할머니요. 윤지는 지갑을 잃어버린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지갑은 찾으셨어요? 네, 다행히 찾으셨습니다. 그래서 여사님께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아니에요. 괜찮다고 전해주세요. 별일 아니었어요. 하지만 여사님께서 꼭 만나 뵙고 싶다고 하시는데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시다면. 윤지는 망설였습니다. 뭔가 이상했거든요. 단순히 감사 인사를 하려고 비서를 통해 연락할 이유가 있을까요? 비서님이라고 하셨는데 할머니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그건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전화 너머 여성의 목소리는 계속 정중했지만 구체적인 답변은 피하고 있었어요. 장소는 어디인가요? 신라호텔 라운지는 어떠세요? 신라호텔이요? 윤지는 더욱 놀랐습니다. 신라호텔이라니 너무 고급스러운 곳 아닌가요? 거기는 좀 부담스러운데요.
여사님께서 그곳을 원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조용해서 대화하기 좋다고 하시면서요. 윤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뭔가 이상하긴 했지만 그날 할머니의 진심 어린 고마움이 기억났어요. 알겠습니다. 몇 시에 뵐까요? 6시는 어떠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윤지는 동료 미영에게 말했습니다. 미영아, 정말 이상한 일이 생겼어. 뭔데? 며칠 전에 도운 그 할머니 기억나지? 비서가 전화했어. 비서? 미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응. 신라 호텔에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신라 호텔? 윤지야, 그거 완전 이상한 거 아니야? 나도 그래서 당황스러워. 혹시 사기는 아니겠지? 요즘 그런 수법도 있다며. 아니야, 그런 분은 아니었어. 정말 품이 있으신 분이었다고. 그래도 조심해. 너무 이상해. 오후 6시 윤지는 신라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평생 올 일이 없을 것 같았던 곳이라 긴장이 되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단정한 정장을 입은 30대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윤지 씨 맞으시죠? 네, 그런데 저는 정희 여사님의 비서 김 과장입니다. 비서는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말투와 행동이 매우 전문적이었어요. 여사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윤지는 비서를 따라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최고층으로 올라가더군요. 대체 어떤 분이실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럭셔리한 라운지가 펼쳐졌습니다. 윤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저기 계십니다. 비서가 가리킨 곳에는 익숙한 모습이 앉아 있었어요. 하지만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할머니, 정희가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세련된 액세서리.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윤지야, 와줘서 고마워. 할머니, 이게 대체. 윤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주변 분위기가 너무 압도적이었거든요. 앉아. 이야기할 게 있어. 윤지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웨이터가 다가와 메뉴를 건넸어요. 어떤 음료를 드시겠습니까? 메뉴를 보니 커피 한 잔이 3만 원이 넘었습니다. 윤지는 당황했어요. 그냥 아메리카노요. 여기 디저트도 유명해. 같이 먹자. 정희가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커피만. 괜찮아. 내가 부른 거니까. 잠시 후 고급스러운 커피와 케이크가 나왔습니다. 윤지는 어색한 마음에 조금씩 마셨어요. 할머니, 지갑은 찾으셨어요? 응, 찾았어. 집에 두고 나온 거였더라고. 정희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곳은 정말 고급스러워요. 가끔 오는 곳이야. 조용해서 좋아해. 가끔요? 윤지는 점점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가끔 신라 호텔을 이용한다고? 그것도 비서와 함께? 할머니, 혹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세요? 은퇴했어. 예전에는 좀 바쁘게 살았지. 정희의 대답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그런데 5만 원은 받아야겠어. 정희가 명품 지갑에서 새 돈을 꺼냈습니다. 정말 괜찮다고 했는데 고마웠어. 정말로. 정희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날 내가 보여준 마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 별일 아니었어요. 별일이 아니야. 요즘 그런 사람 많지 않아. 대화가 이어지면서 정희는 윤지에게 여러 가지를 물어봤어요. 결혼 준비하고 있다고 했지? 네, 이번 주말에 시어머니 될 분을 뵙기로 했어요. 그래, 어떤 분이야? 잘 모르겠어요. 남자친구가 해외에 있어서 아직 못 뵈었거든요. 정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어떤 일을 해? 회사 다녀요. 큰 회사인데. 윤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회사 이름이 뭐야? 태영그룹이요. 그 순간 정희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태영그룹? 네. 혹시 아세요? 정희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거든요. 아니, 그냥 들어본 것 같아서. 하지만 정희의 마음속에는 엄청난 파장이 일고 있었습니다. 설마 이 아이가? 정희는 애써 평정심을 유지하려 했지만 마음은 이미 요동치고 있었습니다. 태영그룹, 큰 회사지. 네, 남자친구가 그곳에서 일해요. 윤지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대답했어요. 남자친구 이름은 뭐야? 정희의 질문에 윤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개인적인 정보를 말해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런 걸?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태영그룹이면 알만한 사람일 수도 있고. 정희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말했지만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섞여 있었어요. 민수라고 해요. 이민수. 그 순간 정희의 세상이 흔들렸습니다. 커피잔을 든 손이 살짝 떨렸어요. 이민수? 네. 혹시 아세요? 윤지는 정희의 반응이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아니, 그냥 흔한 이름이라. 정희는 애써 태어난 척했지만 내심은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어요. 내 아들이야. 민수가 말한 그 아이가 바로. 할머니, 괜찮으세요? 얼굴이 좀 창백해 보이시는데.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어지러워서. 정희는 잠시 시간을 벌고 싶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혼란스러웠거든요. 물 좀 드실까요? 고마워. 잠시 후 정희는 다시 차분해졌습니다. 윤지야, 그 남자친구.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야? 잘 모르겠어요. 아직 못 배웠거든요. 못 뵀어? 왜? 남자친구가 해외에 있어서 이번 주말에 처음 뵙기로 했어요. 정희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며칠 후면 이 아이가 자신의 집에 올 거라는 생각에 말이죠. 많이 긴장돼? 네. 정말 많이요. 어떤 분이실지 상상도 안 가요. 윤지의 순수한 모습에 정희는 더욱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혹시 어떤 분이길 바라? 따뜻하신 분이었으면 좋겠어요. 할머니처럼요. 윤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나처럼? 네. 할머니는 정말 따뜻하시고 품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분이 시어머니시면 좋겠어요. 정희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고마워. 그런 말 해줘서. 시간이 흘러 두 사람은 헤어질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만나줘서 정말 고마웠어. 윤지야, 저야말로 고마웠어요. 이런 좋은 곳에서 차까지 대접받고. 혹시 연락처 좀 알 수 있을까?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 네, 물론이죠. 두 사람은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로비에 도착했을 때 윤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밖에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고 정장을 입은 기사가 정희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할머니, 저 차가. 응, 내 차야. 할머니 차요? 윤지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냥 편의상 쓰는 거야. 나이가 있어서 택시 타기가 불편해서. 정희는 애매하게 말했지만 윤지는 점점 의문이 커졌어요. 기사가 문을 열어주자 정희가 탔습니다. 조심히 들어가, 윤지야. 네, 할머니도 조심히 가세요. 차가 멀어져 가는 것을 보며 윤지는 한참을 서 있었어요. 대체 어떤 분이실까?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윤지는 친구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나야. 응, 윤지야. 어디야? 지금 집에 가는 길인데.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 뭔데?
며칠 전에 도와드린 그 할머니랑 만났는데 완전 이상해. 어떻게? 신라 호텔에서 만났는데 비서도 있고 전용차도 있고. 뭐? 신라 호텔? 비서? 수진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응.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내가 민수 오빠 이름을 말했더니 반응이 이상하더라고. 어떻게 이상했는데? 갑자기 얼굴이 창백해지고 뭔가 아시는 것 같았어. 윤지야, 혹시 그 할머니가. 뭐? 아니야, 설마 그럴 리가. 수진도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확신할 수는 없었어요. 정말 모르겠어. 너무 혼란스러워. 집에 도착한 윤지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망설였어요. 시차 때문에 그쪽은 한밤중이었거든요. 대신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빠, 오늘 이상한 일이 있었어. 전화 가능할 때 연락 줘. 한편 정희는 집에 돌아와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여사님, 오늘 미팅은 어떠셨습니까? 비서 김 과장이 물어봤어요. 김 과장, 혹시 우리 민수가 만나고 있는 여자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을까? 물론입니다. 어떤 정보가 필요하신가요? 이름은 이윤지야. 그리고 정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먼저 사진부터 구해봐. 확실히 하고 싶어? 알겠습니다. 정희는 혼자 남겨진 서재에서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그 아이일까? 며칠 전에 만난 그 따뜻한 아이가? 만약 정말이라면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었죠. 그날 밤 정희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미리 말해줘야 할까? 아니면 그냥 놀라게 둘까? 윤지도 마찬가지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할머니가 뭔가 이상하셨어. 민수 오빠 이름을 듣고 왜 그런 반응을? 두 사람 모두 같은 밤하늘을 보며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다 아직 확신하지는 못했어요. 진실은 이제 며칠 후에 밝혀질 예정이었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드디어 윤지가 시어머니를 만나기로 한 그날이 왔어요. 윤지는 아침 일찍부터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어제 밤까지도 긴장해서 잠을 제대로 못 잤거든요. 어떻게 인사드려야 할까? 뭘 말씀드려야 할까?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지만 여전히 떨렸어요. 오후 2시 민수가 공항에서 연락했습니다. 윤지야, 지금 도착했어. 3시에 우리 집으로 와. 응, 알겠어. 많이 긴장돼. 괜찮을 거야. 우리 엄마 좋은 분이라니까. 하지만 윤지의 긴장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택시를 타고 민수가 알려준 주소로 향했습니다. 강남의 고급 주택가였어요. 기사님, 여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택시에서 내린 윤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앞에 펼쳐진 건 거대한 저택이었거든요. 이게 집이라고? 대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던 윤지는 용기를 내어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인터폰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저 윤지라고 하는데요. 민수 오빠가. 아, 윤지야. 잠깐만 기다려. 잠시 후 대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있던 사람을 보고 윤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안녕, 윤지야. 정희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습니다. 할머니? 윤지는 말을 제대로 할 수 없었어요. 머리가 하얗게 되었거든요. 들어와. 민수가 기다리고 있어. 윤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이게 현실일 리가 없었거든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놀랐지? 나도 놀랐어. 정희는 윤지의 손을 잡고 집 안으로 안내했어요. 집 안은 더욱 압도적이었습니다. 마치 궁전 같았어요. 엄마. 민수가 거실에서 일어나며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윤지야, 어서 와.
하지만 윤지는 여전히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민수 오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뭐가? 민수는 윤지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할머니가, 아니, 이모님이 여기 계시는데. 이모님? 이번엔 민수가 당황했어요.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윤지가 나를 이모라고 불러. 며칠 전에 만났거든. 엄마를 만났다고요? 민수는 더욱 혼란스러워했어요. 윤지야, 우리 엄마야. 엄마. 윤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졌거든요. 시어머니가, 정희 이모님이, 그래. 정희는 내 이름이야. 정희가 부드럽게 설명했습니다. 그럼 태영그룹은? 우리 회사야. 민수 아버지가 회장이고, 윤지는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되었어요. 회장? 민수 오빠 아버지가 회장이라고요? 응. 그런데 윤지야, 너희가 언제 만났다는 거야? 민수가 궁금해하며 물어봤어요.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며칠 전에 길에서 만났어. 이 아이가 나를 도와줬거든. 도와줬다고요? 응. 지갑을 잃어버려서 곤란해하고 있었는데 택시비를 빌려줬어. 민수는 놀란 표정으로 윤지를 바라봤어요. 윤지야, 정말? 윤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정희가 계속 설명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영그룹에 다니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름을 물어봤는데 민수라고 하는 거야. 세상에. 민수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 우연의 일치네요. 정희가 윤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윤지야, 괜찮아? 저는. 윤지는 눈물이 났어요. 너무 당황스럽고 부끄러웠거든요. 미안해요. 제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왜 미안해? 내가 잘못한 게 뭐가 있어? 정희의 목소리는 따뜻했어요. 그냥 너무 무례했던 것 같아서. 무례하기는. 오히려 고마웠어. 정희는 윤지를 소파에 앉게 하고는 차를 준비했어요. 사실 나는 그날부터 계속 생각했어. 저런 마음씨를 가진 아이구나. 이모님. 그런데 그 아이가 바로 우리 민수가 데려올 며느리였다니. 정희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이런 우연이 있을까 싶어서 민수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럼 윤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긴. 이미 며칠 전에 마음을 정했어. 정희가 윤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윤지야, 고마웠어. 정말로. 무엇이요? 그날 나에게 보여준 그 마음. 그게 진짜 너였구나. 윤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해요. 정말 몰랐어요. 몰랐으니까 진짜였지. 만약 알았다면 다르게 행동했을 거 아니야? 정희의 말에 윤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분이시든 도와드렸을 거예요. 그래, 그 마음이야. 바로 그거. 정희는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민수야, 좋은 아이 만났구나. 네, 엄마. 윤지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날 저녁 세 사람은 함께 식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윤지야, 결혼식은 언제 할 거야?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준비해. 예쁘게 해주려고. 정희의 따뜻한 말에 윤지는 또다시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상황이 꿈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아직 윤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사실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그날의 일이 꿈 같았어요. 회사에서 미영이 물어봤습니다. 윤지야, 시어머니 뵙는 거 어땠어? 많이 무서우셨어? 그게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어. 뭔데? 내가 며칠 전에 도와드린 그 할머니가 바로 시어머니셨어. 뭐? 미영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로? 설마 그런 우연이. 나도 믿어지지 않아. 대문 열고 나오시는 걸 보고 완전히 얼어붙었어. 세상에. 그럼 어떻게 되셨어? 다행히 좋게 봐주셨어. 그날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좋아하시는 것 같아. 윤지는 안심한 듯 미소를 지었어요. 그날 저녁 정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윤지야, 나야. 어머님, 안녕하세요. 아직 어머니라고 부르기가 어색했어요. 그냥 이모라고 불러도 돼. 더 친근하잖아. 네, 이모님. 내일 시간 있어? 같이 쇼핑 좀 하자. 쇼웨이요? 응. 결혼 준비도 해야 하고 이것저것 필요한 것도 많을 거 아니야. 윤지는 감동했어요. 정희가 진심으로 자신을 받아들여주고 있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다음 날 오후 윤지는 정희와 함께 압구정의 고급 백화점에 갔어요. 와, 여기 정말 비싸 보여요. 괜찮아. 오늘은 내가 다 사줄 거야. 아니에요, 그런 건. 윤지야,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끼리 뭘 그렇게 따져. 정희의 따뜻한 말에 윤지는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쇼핑을 하면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윤지야, 사실 그날 일이 정말 신기했어. 어떤 게요? 지갑을 잃어버린 게 아니었거든. 윤지는 고개를 돌려 정희를 바라봤어요. 예. 사실 지갑을 집에 두고 나온 거였어. 일부러. 일부러요? 윤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그러셨어요? 정희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어떤지 궁금했거든. 정말 어려운 상황에 처한 사람을 보면 도와줄까 하고. 그럼 저를 시험하신 거예요? 윤지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미안해. 그런 의도는 아니었는데. 그냥 호기심이었어. 정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가 보여준 마음은 진짜였잖아. 그게 중요한 거야. 윤지는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자신의 선행이 시험이었다니. 그런데 윤지야, 더 놀라운 건 정희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실 그날 민수에게서 연락이 온 날이었어. 민수 오빠에게서요? 응.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소개시켜달라고. 윤지의 눈이 커졌어요. 그런데 그 사람 이름이 이윤지라고 하더라고. 그럼, 그래. 내가 널 만난 그날 민수가 내 이야기를 한 거야. 윤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세상에, 그런 우연이. 우연일까? 나는 운명인 것 같은데. 정희가 윤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내가 만난 건 그냥 길 가던 아가씨가 아니라 내 며느리였던 거야. 윤지는 눈물이 났어요. 이 모든 상황이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이모님, 그래서 더 확신했어. 이 아이가 바로 우리 민수에게 맞는 사람이구나. 쇼핑을 마치고 카페에 앉아서 정희가 말했습니다. 윤지야, 솔직히 말해줄 게 있어. 네. 정희의 표정이 조금 진지해졌어요. 민수를 임신했을 때부터 계속 기도했어. 좋은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그러셨구나. 그런데 너를 보니까 알겠더라고. 아, 이 아이구나. 이모님. 하지만 윤지야, 우리 가족이 되는 게 쉽지만은 않을 거야. 윤지는 긴장했어요. 왜요? 언론의 관심도 많고 사람들 시선도 부담스러울 거야. 정희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태영그룹 며느리라는 게 생각보다 힘들 수도 있어. 괜찮아요. 각오하고 있어요. 정말? 네. 민수 오빠를 사랑하니까요. 정희는 윤지의 진심을 느꼈어요. 고마워. 그런 마음이라면. 그때 정희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응, 회장님. 윤지는 회장님이라는 호칭에 긴장했어요. 시아버지였거든요. 네, 지금 윤지랑 같이 있어요. 응,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윤지야, 회장님이 널 만나고 싶다고 하셔. 저를요? 응. 내일 저녁에 집에서 식사하자고 하시네. 윤지는 또다시 긴장되기 시작했어요. 무서워? 조금요. 어떤 분이실까요? 걱정하지 마. 나보다 더 따뜻한 분이야. 하지만 정희는 한 가지 말하지 않은 게 있었어요. 사실 회장님도 그날 일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리고 윤지에 대해 이미 조사를 끝낸 상태였어요. 내일 윤지가 어떤 반응을 보일까? 정희는 조금 걱정되었습니다. 왜냐하면 회장님이 윤지에게 할 이야기가 하나 더 있었거든요. 바로 윤지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건 윤지조차 모르는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밤 윤지는 민수에게 전화했어요. 오빠, 내일 아버님 뵙기로 했어. 그래. 긴장돼? 응. 많이. 괜찮을 거야. 아버지도 좋은 분이야. 하지만 민수도 모르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윤지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계획인지를. 이 가족에게는 아직 윤지가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윤지는 민수와 함께 태영가의 저택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많이 떨려? 민수가 윤지의 손을 잡으며 물어봤어요. 응. 어떤 분이실까? 걱정하지 마. 아버지는 정말 좋은 분이야. 현관에서 정희가 맞이했습니다. 윤지야, 어서 와. 회장님이 기다리고 계셔. 거실로 들어가자 의젓한 모습의 중년 남성이 일어났어요. 태영그룹 회장 이정우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윤지는 긴장한 채로 인사했어요. 반갑습니다. 윤지 씨. 회장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따뜻했어요. 앉으세요. 편하게 하시고.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회장은 윤지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했어요. 대학은 어디서 나오셨나요? 한양대학교 경영학과요. 좋은 학교네요. 어떤 일을 하시고? 작은 무역회사에서 사무직을 해요.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어요.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윤지의 표정이 조금 어두워졌어요. 아버지는 제가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아, 그렇군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혼자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머니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식당을 하셨어요. 작은 식당이지만 회장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혹시 아버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성민이세요. 왜 그러세요? 그 순간 회장의 얼굴이 완전히 굳었습니다. 이성민? 네. 아세요? 회장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정희와 민수도 회장의 이상한 반응을 눈치챘습니다. 여보, 왜 그래요? 정희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회장은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윤지 씨, 아버님이 언제 돌아가셨나요? 제가 5살 때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왜 그런 질문을? 윤지 씨, 혹시 아버님이 태영그룹에서 일하셨나요? 윤지는 깜짝 놀랐어요.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가 말씀하시길 큰 회사에서 일하셨다고. 회장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여보, 대체 무슨 일이에요? 정희가 다급히 물어봤어요. 회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성민이, 이성민 과장, 아버님을 아세요? 윤지의 눈이 커졌어요. 아신다니. 성민이는 회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제 가장 소중한 친구였어요. 친구요? 그래요. 대학 동창이었고
함께 회사를 키워온 동반자였어요. 윤지는 믿을 수 없었어요. 그럼 아버지가 정말 태영그룹에서 부장이었어요. 기획실 부장. 회장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날, 그 교통사고 날 성민이는 저를 만나러 오는 길이었어요. 예. 급한 회의가 있어서 성민이를 불렀거든요. 비가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회장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어요. 제가 부르지 않았다면 그런 일이. 윤지는 온몸이 떨렸어요. 그럼 아버지 사고가 제 탓이에요. 제가 급하게 부르지 않았다면. 회장이 고개를 떨궜어요. 20여 년간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정희와 민수도 충격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래서 성민이 가족을 찾으려고 했는데 연락이 닿지 않더라고요. 어머니가 이사를 많이 하셨거든요. 윤지의 목소리도 떨렸어요. 그때 성민이 딸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윤지라는 예쁜 딸이 있다고. 저를 아셨어요? 물론이죠. 성민이가 딸 자랑을 얼마나 많이 했는데 아름다운 윤지라고, 자기 보물이라고. 윤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버지가 저 얘기를 하셨어요? 매일 했어요. 퇴근할 때마다 딸에게 가는 게 제일 기쁘다고. 회장도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 친구를 제가 아니에요. 사고였잖아요. 윤지가 말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윤지야. 정희가 윤지를 안으려 했지만 윤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만요. 이게 무슨. 윤지는 머리가 복잡했어요. 그럼 민수 오빠 아버지가 제 아버지와. 그래요. 가장 친한 친구였어요. 회장이 대답했어요. 그럼 이 모든 게 우연이 아니라 운명인 것 같아요. 회장이 윤지에게 다가갔어요. 윤지야,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는 윤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너무 많은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을까. 성민이 딸을.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해했어요. 이제라도 찾게 되어 다행이에요. 성민이가 하늘에서 지켜봐 줬나 봐요. 민수가 윤지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어요. 윤지야, 괜찮아? 민수 오빠, 이 모든 게 진짜야? 응, 진짜야. 그날 밤은 모두에게 특별한 밤이 되었습니다. 윤지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딸이었는지 알게 되었죠.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 모든 만남이 정말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아버지가 하늘에서 만들어준 기적이었을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윤지는 여전히 그날 밤의 일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찼어요.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이야기들을 알게 된 것도, 회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은 것도 모든 게 꿈만 같았거든요. 그날 이후 회장님은 윤지를 친딸처럼 대해주셨어요. 윤지야, 아버지가 못다 해준 사랑까지 내가 해줄게. 회장님의 그 말에 윤지는 또 한 번 울었었죠. 오늘은 결혼식 날이었습니다. 윤지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거울 앞에 서 있었어요. 아빠, 저 예쁘죠? 거울 속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버지가 보고 있을 것 같았거든요. 딸이 이렇게 예쁜 신부가 됐어요.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윤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정희가 들어왔습니다. 윤지야, 정말 아름답다. 이모님. 아니야, 이제 엄마라고 불러야지. 정희가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응, 우리 딸. 정희는 목걸이 하나를 꺼냈어요. 이거 해줄게. 이게 뭐예요? 내 아버지가 예전에 사준 거야. 나한테. 윤지는 깜짝 놀랐어요. 아버지가요? 응.
성민이가 내 생일에 선물해 준 거야. 그때 말하더라고. 나중에 자기 딸에게 물려주고 싶다고. 윤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정말요? 그래. 그 아이 엄마가 되면 꼭 물려주라고 했어. 정희가 목걸이를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성민이가 미리 알고 있었나 봐. 자기 딸이 우리 가족이 될 거라는 걸. 결혼식장은 꽃으로 가득했어요. 하객들이 자리를 가득 메웠고 모든 사람들이 윤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윤지가 버질로드를 걸을 때 회장님이 팔짱을 끼고 함께 걸었어요. 긴장돼? 네. 조금요. 성민이가 지켜보고 있을 거야. 그럴까요? 물론이지. 자기 딸이 이렇게 행복해하는 걸 보고 얼마나 기뻐할까. 재단 앞에 도착했을 때 민수가 윤지를 맞았어요. 예뻐. 민수가 속삭이자 윤지는 미소를 지었어요.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윤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게 정말 우연이었을까? 며칠 전 지갑을 잃어버린 할머니를 도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 할머니가 시어머니였고 시아버지가 아버지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는 것까지. 너무나 완벽한 연결고리였어요. 신랑 신부는 서로 사랑한다고 맹세하십니까? 네. 두 사람의 대답이 울려 퍼졌어요. 피로연에서 회장님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오늘 제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결혼이 아닙니다. 하객들이 조용히 들었어요. 오늘의 신부는 제 가장 소중한 친구의 딸입니다. 20여 년 전 저희 곁을 떠난 이성민 부장의 딸이에요. 하객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성민이는 항상 말했습니다. 자기 딸이 제일 소중하다고,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다고. 회장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오늘 그 소원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윤지는 눈물을 흘렸어요. 윤지야, 아버지가 하늘에서 이 결혼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저녁이 되어 모든 행사가 끝났습니다. 윤지와 민수는 잠시 신혼집 베란다에 나와 있었어요. 윤지야, 행복해? 응, 정말로. 모든 게 신기하지? 정말 신기해.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니. 민수가 윤지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만들어준 인연인 것 같아. 그럴까? 그럼 하늘에서 우리를 연결해 주신 거야. 윤지는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좋은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그때 유성이 하나 떨어졌어요. 봤어? 유성? 민수가 소리쳤어요. 아빠가 대답해 주시는 건가? 윤지는 웃으며 말했어요. 며칠 후 윤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태연가에 인사를 다녔어요. 어머니, 윤지 잘 부탁드립니다. 정희가 윤지 어머니에게 인사했어요. 저야말로 이런 좋은 집안에 좋은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윤지 같은 좋은 아이가 우리 가족이 되어주는 게 더 소중하죠. 두 어머니가 손을 맞잡았어요. 앞으로 자주 뵙겠습니다. 네, 가족이니까요. 그날 저녁 윤지는 일기를 썼어요.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다. 모든 게 꿈만 같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나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따뜻한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아빠, 정말 고마워요. 아빠가 만들어준 인연 덕분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날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도 어쩌면 아빠가 시킨 일이었을 수도 있겠어요. 작은 친절이 이렇게 큰 행복으로 돌아올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도 그런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게요. 윤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별이 유독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빠, 사랑해요. 작은 속삭임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우리 딸. 윤지의 이야기는
이렇게 행복한 결말을 맞았습니다. 때로는 작은 친절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소중한 사람들을 이어주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것이 어떤 아름다운 인연으로 이어질지 아무도 모르니까요.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정희는 며느리 윤지와 함께 사는 새로운 일상이 너무 행복했어요. 윤지는 정말 완벽한 며느리였거든요. 하지만 정희는 아직 몰랐습니다. 윤지에게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그 비밀이 밝혀진 것은 어느 평범한 일요일 오후였어요. 정희가 우연히 목격한 윤지의 모습은 그녀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며느리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저 아이가 정말 우리 윤지야? 정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며칠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윤지는 아침 일찍 일어나 시어머니 정희를 위해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아침 드세요. 고마워, 윤지야. 넌 정말 요리를 잘하는구나. 정희는 윤지가 만든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맛을 봤어요. 어머, 이 맛은 어떠세요? 우리 집 옛날 요리사가 끓여주던 맛이랑 똑같아. 정희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요리사요? 응. 예전에 우리 집에서 일하셨던 분이 계셨거든. 정말 솜씨가 좋으셨는데. 윤지는 별일 아닌 듯 웃었어요. 그냥 어머니가 좋아하실 맛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하지만 정희는 묘한 느낌을 받았어요.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하기에는 너무 정확한 맛이었거든요. 점심시간에 윤지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늘 오후에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는데? 친구 만나기로 했어요. 저녁 전에는 돌아올게요. 그래, 조심히 다녀와. 윤지가 나간 후 정희는 윤지의 방을 정리해 주려고 들어갔어요. 옷장을 정리하다가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호기심에 상자를 열어봤는데 그 안에는 요리 관련 자격증들이 들어 있었어요. 한식조리 기능사, 양식조리 기능사, 제과제빵 기능사. 정희는 눈을 크게 떴어요. 윤지가 이런 자격증을 다 가지고 있었어? 더 놀라운 건 그 날짜들이었어요. 모두 대학 시절에 딴 자격증들이었거든요. 왜 이런 얘기를 안 했을까? 그때 상자 맨 아래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요리복을 입은 어린 윤지가 한 남성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는데 남성의 얼굴이 낯익었어요. 이 사람, 설마. 정희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우리 집 옛날 요리사 박 셰프? 박 셰프는 10년 전까지 태영가에서 일했던 유명한 요리사였어요. 지금은 자신만의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었죠. 윤지가 박 셰프와 무슨 관계일까? 정희는 점점 궁금해졌어요.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정희는 우연히 백화점 식품관에서 윤지를 목격했어요. 하지만 윤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윤지는 마치 전문가처럼 식재료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고 있었어요. 이 고기는 마블링이 좋지 않네요. 더 좋은 걸로 주세요. 이 채소들은 언제 들어온 거예요? 좀 더 신선한 걸로 골라주세요. 정희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 조용하고 겸손한 윤지가 이렇게 당당하게 식재료를 고르는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더 놀라운 건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아, 선생님 오셨군요. 오늘도 좋은 식재료들 많이 들어왔어요. 선생님이 고르시는 건 늘 최고급이니까 저희도 준비를 단단히 해놨습니다. 선생님? 정희는 의아했어요. 윤지를 왜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윤지는 식재료를 고른 후 다른 곳으로 향했어요. 정희는 몰래 뒤를 따라갔습니다.
윤지가 도착한 곳은 요리 클래스가 열리는 문화센터였어요. 윤지 선생님, 오늘도 잘 부탁드려요. 네, 오늘은 특별한 요리를 가르쳐 드릴게요. 정희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윤지가 요리 강사였다니. 클래스룸 안을 몰래 들여다보니 윤지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학생들 앞에서 요리를 시연하고 있었거든요. 오늘 만들어 볼 요리는 프렌치 오니언 수프입니다. 이 요리의 핵심은 양파를 캐러멜라이즈하는 과정인데요. 윤지의 손놀림은 정말 전문가 같았어요. 칼질 하나하나가 정확하고 우아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해요. 어디서 이런 실력을 익히셨어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어려서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좋은 스승님들께 배울 기회가 있었거든요. 윤지는 겸손하게 대답했어요. 정희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좋은 스승님들이라니 대체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그날 저녁 윤지가 집에 돌아왔을 때 정희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했어요. 윤지야, 오늘 친구 만나고 어땠어? 네, 즐거웠어요. 윤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대답했어요. 하지만 정희는 참을 수 없었어요. 윤지야, 어머니한테 숨기는 게 있니? 예. 무슨 말씀이세요? 요리 말이야. 내가 요리 강사라는 걸 왜 말 안 했어? 윤지의 얼굴이 순간 굳었어요. 어떻게 아셨어요? 오늘 우연히 봤어. 문화센터에서. 윤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말하기 어려웠어요. 왜? 민수 오빠나 어머님께 부담 드릴까 봐서요. 정희는 의외였어요. 부담? 무슨 부담? 제가 따로 일을 한다는 게 태영과 며느리로서 적절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윤지의 말에 정희는 마음이 아팠어요. 윤지야, 그런 생각하지 마. 내가 하고 싶은 일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정말요? 물론이지. 그런데 언제부터 요리를 배웠어? 윤지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어요. 어려서부터요. 어머니가 식당을 하셔서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그것만이 아닐 것 같은데? 정희는 상자에서 발견한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우리 집 박 셰프 아니야? 윤지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그 사진을? 방 정리하다가 우연히 봤어. 박 셰프와 무슨 관계야? 윤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 박 셰프님이 제 스승님이세요. 스승님? 네. 고등학교 때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정희는 더욱 놀랐어요. 어떻게 박 셰프를 알게 됐어? 어머니 식당에 가끔 오셨거든요. 제가 요리하는 걸 보시고 재능이 있다고 하시면서 윤지가 계속 설명했어요. 주말마다 박 셰프님 집에 가서 요리를 배웠어요. 대학교 때는 방학마다 유명한 레스토랑에서 인턴도 했고요. 그럼 너 정말 요리사구나? 네. 하지만 민수 오빠 만나고 나서는 숨기고 있었어요. 정희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왜 숨겼어? 처음엔 말할 기회가 없었고 나중엔 말하기가 더 어려워졌어요. 다음 날 정희는 박 셰프에게 연락했어요. 박 셰프, 오랜만이네요. 아, 사모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시간 되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카페에서 만난 박 셰프는 반가워했어요. 사모님,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그런데 박 셰프, 혹시 이윤지라는 아이 알아요? 박 셰프의 표정이 밝아졌어요. 윤지요? 물론 알죠. 제 최고의 제자예요. 역시 그랬군요. 어떻게 윤지를 아세요? 우리 며느리예요. 박 셰프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요? 윤지가 사모님 며느리라고요? 네. 그런데 그 아이가 요리 이야기를 전혀 안 하더라고요. 박 셰프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윤지는 원래 자기 실력을 드러내는 걸 싫어해요. 어떤 아이예요? 정말 특별한 아이예요. 타고난 재능도 있지만 무엇보다 요리에 대한 진심이 달라요. 박 셰프가 계속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처음 봤는데 어머니 식당에서 요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어떻게? 음식에 사랑을 담아서 만들더라고요. 그런 아이는 정말 드물어요. 정희는 감동했어요. 그래서 가르쳐 주신 거군요. 네. 하지만 윤지는 항상 겸손했어요. 아무리 칭찬해도 자기는 아직 멀었다고 하면서요. 지금도 요리 강사를 하고 있던데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윤지 같은 아이가 요리를 그만두면 정말 아까울 뻔했어요. 박 셰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윤지를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 아이에게는 요리가 삶의 전부거든요. 그날 저녁 정희는 윤지에게 제안했어요. 윤지야, 내일 저녁에 특별한 손님이 오신다. 누구세요? 박 셰프? 윤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박 셰프님이요? 왜? 내 요리 실력을 제대로 보고 싶어서 초대했어. 어머님, 저는 걱정하지 마. 박 셰프와 얘기해 봤는데 내가 정말 훌륭한 요리사라고 하더라. 윤지는 당황했지만 거절할 수 없었어요. 다음 날 저녁 박 셰프가 도착했어요. 윤지야, 정말 오랜만이다. 선생님, 박 셰프는 윤지를 따뜻하게 안아줬어요. 잘 지냈어? 소식이 없어서 걱정했는데. 죄송해요. 연락드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이제 다시 만났으니까. 정희가 말했습니다. 윤지야, 오늘은 내가 요리해줘. 박 셰프님과 나를 위해서. 윤지는 긴장했지만 주방으로 향했어요. 1시간 후 윤지가 만든 요리들이 식탁에 올라왔어요. 전체부터 메인까지 마치 고급 레스토랑 같은 코스 요리였습니다. 세상에, 정희는 감탄을 금할 수 없었어요. 박 셰프도 놀란 표정이었어요. 윤지야, 실력이 더 늘었구나. 이 요리들 정말 완벽해. 첫 번째 요리를 맛본 정희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이게 우리 윤지가 만든 거야? 네, 어머님. 윤지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어요. 맛이 어떠세요? 말로 표현할 수 없어. 정말 대단하다. 박 셰프가 말했습니다. 사모님, 윤지는 제가 가르친 제자 중에서도 최고예요. 그런데 왜 이런 실력을 숨기고 있었어? 정희가 윤지에게 물어봤어요. 부담스러우실까 봐서요. 저 같은 사람이 너무 나서는 것 같아서. 윤지야. 정희는 윤지의 손을 잡았어요. 넌 우리 가족의 자랑이야. 이런 재능을 숨길 필요가 없어. 며칠 후 정희는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윤지야, 우리 집에서 요리 교실을 열어보는 게 어때? 예. 우리 집 지하에 넓은 공간이 있잖아. 거기를 요리 교실로 만들어주려고. 윤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응. 내가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할 수 있게 해주고 싶어. 그날 저녁 민수가 출장에서 돌아왔을 때 정희는 모든 이야기를 해줬어요. 정말? 윤지가 그런 실력을? 민수도 놀랐어요. 왜 말 안 했어? 미안해. 말할 기회를 놓쳤어. 윤지가 죄송해하자 민수가 안아줬어요. 바보야. 그런 멋진 일을 하고 있었는데 왜 숨겨? 부담스러워할까 봐서. 오히려 자랑스러워. 내 아내가 이렇게 훌륭한 요리사라니. 한 달 후 윤지의 요리 교실이 정식으로 문을 열었어요. 윤지에스 키친이라는 이름의 요리 교실이었습니다. 첫 수업날 정희도 학생으로 참가했어요. 어머님도 배우세요? 당연하지. 우리 며느리가 선생님인데. 수업이 시작되자 윤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자신감 넘치고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기본적인 칼질부터 배워볼게요. 요리의 기초는 바로 칼질이에요. 학생들이 감탄했어요. 선생님, 정말 멋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세요? 윤지는 환하게 웃었어요. 많이 연습했거든요. 여러분도 연습하시면 금세 늘어요. 수업이 끝난 후 정희가 말했습니다. 윤지야, 정말 멋있더라.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 정말요? 응. 저런 모습이 진짜 너구나. 그날 밤 윤지는 정희에게 고백했어요. 어머님, 사실 결혼하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포기해야 하는 줄 알았어요. 왜? 태연과 며느리라는 타이틀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정희는 윤지를 안아줬어요. 바보야. 내가 행복한 게 우리도 행복한 거야. 고마워요. 정말로. 그동안 혼자 숨기고 있어서 힘들었지? 네. 조금. 이제 마음껏 해. 우리가 응원할게. 마무리. 석 달 후, 윤지의 요리 교실은 소문이 나서 대기자가 생길 정도였어요. 윤지는 자신감을 되찾았고 더욱 밝아졌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말했어요. 윤지야, 고마워. 뭐가요? 내가 숨기고 있던 재능을 보여줘서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풍요로워진 것 같아. 저야말로 고마워요. 이해해 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윤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처음엔 왜 숨겼는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은 알 것 같아. 어떤 게요? 넌 항상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구나. 자기보다. 정희의 말에 윤지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제는 내 꿈도 생각해야 해. 우리가 함께 응원할게. 그날 저녁 가족들이 함께 식사하면서 민수가 말했습니다. 윤지야, 다음 달에 요리 프로그램 출연 제의가 왔던데 어때? 정말요? 응. 유명한 요리 프로그램이야. 윤지는 망설였어요. 어떡하지? 부담스럽지 않을까요? 정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해야지. 내 실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해. 그럴까요? 당연하지. 우리 윤지가 얼마나 훌륭한 요리사인데. 한 달 후, 윤지는 TV 요리 프로그램에 출연했어요. 오늘 함께할 요리사는 윤지에스 키친의 이윤지 셰프입니다. 윤지는 당당하게 요리를 선보였어요. 집에서 지켜본 정희와 민수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우리 윤지 정말 멋있다. 맞아요,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방송이 끝난 후 윤지에게 더 많은 기회들이 찾아왔어요. 요리책 출간 제의, 레스토랑 오픈 제안 등등. 하지만 윤지는 욕심내지 않았어요. 천천히 하고 싶어요.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소중하니까. 정희는 그런 윤지가 더욱 대견했어요. 역시 우리 윤지야. 균형을 아는구나. 그렇게 윤지는 자신만의 속도로 꿈을 이어갔습니다. 숨겨왔던 재능을 인정받으면서도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며느리로 말이죠. 정희는 생각했어요. 처음에 그 아이를 도와준 건 우연이었지만 이렇게 훌륭한 며느리를 얻게 된 건 정말 행운이야. 때로는 숨겨진 재능이 더 큰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진정한 가족이란 서로의 꿈을 응원해주는 사람들이죠. 여러분도 혹시 숨기고 있는 재능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보여주세요. 분명 여러분을 응원해줄 사람들이 있을 테니까.